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인숙 부장이고요. 네, 저는 홍승환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초봄 3월이 왔습니다. 저 많이 기다렸는데. 저도요. 저 그린라이트를 확실히 포착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린라이트였는지 한번 지지난주 종목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였죠. 네네. 그 AI로부터 시작된 주된 테마가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의 기대감으로 확산돼서 현재 실적은 떨어지고 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소부장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의 HBM, 엔비디아와 연결된 HBM 100을 만들려면 열 압착 장비로 그 한미 반도체의 장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저희 반도체의 감히 전문가 PB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박정배 부장이 시장이 좀 꺾일 듯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집어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실 만한 그 매출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종목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와, 꾸준히 올라왔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우리 박정배 부장님이 잘 포착해 주신 걸로, 그리고 AI는 지금도 주된 얘기가 되고 있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주된 테마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미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홍승환 대리님의 네. 우주항공 섹터의 AP위성입니다. 네, AP위성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예. 17일 날 방송이 됐으니까 예. 그때 한번 관심 있게 보셨다면 네네. 오, 거의 수익이 꽤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몇 프로입니까? 와.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우주항공청을 만든 신설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맞아요. 공교롭게 이제 저희 방송 후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네. 그때부터 이제 우주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 시세를 줬던 모양이고, 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스페이스X에서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린다라는 이벤트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위성 관련한 그렇죠. 얘기도 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음영 지역이라고 하는 뭐 산간이나 뭐 사막, 바다 같은 공간에서 네. 이제 인공위성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통신을 오고 가고 하게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과거 22년 9월장가 네. AP위성이랑 이제 삼성전자가 무슨 칩을 개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뭐 사실 무근이다, 뭐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네. 이제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그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삼성전자에서 위성 관련한 핸드폰 칩을 핸드폰 안에 반도체를 넣는다면 관련주로 연관돼서 기대감이 그렇죠. 높아질 네네. 수 있겠다. 예. 저희가 이렇게 대단하다, 왜 그린라이트를 제대로 포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2월의 시장 때문입니다. 1월에 시작되었었던 의외의 상승을, 이게 월봉이거든요.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2월 말까지 약한 음봉을 그리고 있는 답답한, 그러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지수, 시장의 지수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반면에 코스피 말고 코스닥, 테슬라의 약진으로 인한 그 2차 전지 주의 기대감의 계속적인 상승이라는 부분과 그 AI로부터 촉발된 그 반도체 하드웨어 쪽의 그 소부장들의 약진으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코스닥 시장에 상승을 하는 이런 장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그 외국인 주요 투자 자금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흐름을 여기 현재 아시아권의 주요국의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을 2월 한 달 동안 보시면 여기 4주 누적으로 보면 2월 한 달에 한국에 얼마의 플로우가 들어왔는가를 보실 수 있고요. 한국은 28.4억 달러,
플러스 유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만도 35.9억 달러로 플러스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중국도 71.6억 달러로 플러스로 보이고 있지만 주간 단위로 흐름을 보면 2월 15일 그러니까 박정배 부장하고 홍승환 대리가 2편 그린라이트를 찍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한국과 지금 대만 같은 국가의 외국인 자금은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국은 경기 상승, 그 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의 시장에 대해서도 이거 시장이 이제 지수로의 상승은 좀 버겁지 않나, 아니면 경기는 정말 둔화될 것인가, 혹은 긴축은 강화될 것인가, 그리고 물가는 과연 시장에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잡혀줄 것인가, 이런 복잡한 매크로적 환경으로 인해서 어떠한 종목을 찾으셔야 할지 조금 더 답답하고 뭔가 그린라이트를 더 찾게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K컨텐츠가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우리가 2019년 기사화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액의 바로 밑이 우리 K컨텐츠 수출액이 반도체를 이제 곧 넘겠다라는 내용의 2019년에 봤었던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더욱이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 자료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4대 컨텐츠 강국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 전략 회의에서 컨텐츠 수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컨텐츠 하면 사실 가장 뭐부터 떠오르세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부터 떠오릅니다. 네. 되게 우아하게 떠오르시던 게임이요. 게임. 네. 저는 게임이 우리나라의 아주 큰 수출 효자가 되고 분명히 우리나라가 게임으로 뭔가 한판승을 이룰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콘솔 게임. 그래서 게임, 드라마, 영화, 그리고요. 엔터. 그리고 엔터. 그리고 요새 뜨고 있는 웹툰? 예. 네. 쌈지, 애니메이션, 웹툰, 예, 이런 섹터들이 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꼽았습니다. 3월에 그린라이트를 켜줄 이 섹터 내의 섹터는 바로 엔터. 그러면 저희가 과연 엔터를 논할 자격이 있는 PB인가, 홍 대리님이 자격이 있는 PB인가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할 종목은 당연히 알죠. 네. 뉴진스의 하이보이. 오 마이 갓. 아닌가요? 뉴진스의 디토죠. 디토라는 곡이고요. 엔터의 대장인 하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이브는 뭐 뉴진스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BTS 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타카 홀딩스 예, 유명한 가수들 해외까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엔터 회사인데요. 시총 한번 보시죠. 7조 5천억. 무거워. 그래요. 네. 무겁네요. 네. 그리고 이익 대비 주가는 36.5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2월에 핫한 엔터 기업을 봐야죠. SM. 시총은 2조 8,600억이고요. 2조 8천억. 그리고 이익 대비 주가는 지금 27.5배 수준의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대 하이브. 네,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핫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뉴스인데요. 일단 주가 대비 이제 시총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심을 가질 엔터 종목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네. 자, 홍 대리님도 짐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이건 바로 알죠. 네. YG 엔터죠. YG 엔터. 오. 네. 혹시 노래까지는 좀 어렵겠죠? 그냥 넘어가 주시죠, 부장님. 네. 네, YG 엔터입니다. 네. 지금 시총이
1조고요. 아까 상당히 가볍네요. 예, 2조 7천억이나 7조 5천억에 비하면 그렇죠. 가볍고 YG가 벌어들일 수익에 비하는 그러니까 퍼는 이익 대비 주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퍼는 20.98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 컨텐츠 회사들과 비교해서 일단 밸류에이션이 싸다. 주가 흐름도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앞에 하이브나 SM에 비해서 상당히 아래쪽에 있다가 모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네. 하지만 아직 쌉니다. 기업을 그린라이트를 켤 때는요. 첫 번째, 하고 있는 메인 잡, 기존 장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무언가가 붙어서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면 더 좋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런 게 이제 저희가 그린라이트 종목을 꼽는데 되게 중요하게 보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YG 엔터의 첫 번째, 기존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블랙핑크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투자증권 엔터 담당 애널의 보고서를 보시면 블랙핑크의 투어 매출에 관련된 의견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어에서 해당 IP 공연의 공연당 미니멈 개런티가 저번보다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IP 기업 중에 탑급 으로 볼 수 있겠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 콘서트를 하면 가장 높은 수익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증권의 비슷한 기간에 2월에 나온 리포트 보시면 22년 하반기부터 23년 발매 앨범 콘서트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연 일을 한번 보시면 블랙핑크의 글로벌 투어가 23년 6월 21일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보이그룹 트레저 같은 경우도 지금 23년에 콘서트가 이렇게 아시아권에 계속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존 사업을 잘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좋다. 베이비몬스터입니다. 모르죠? 또 무시하는 겁니까? 네? 에이, 모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는 봤습니다. 몬스터 베이비로 알고 있는 거 아닌지. YG의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데뷔 전 유튜브 구독자가 티저를 오픈한 지 며칠,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었다는 그 23년 2월 18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거는 티징,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이제 소개하는 그런 그러니까 멤버들, 각각의 멤버들의 소개 동영상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유튜브에 관심을 이렇게 독자 100만 명을 끌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누적 조회수가 1억 4천만 회를 훌쩍 넘겼다 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7년 만에 YG가 새롭게 아주 고심을 해서 내놓는 새로운 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은 훨씬 더 무르익고 있고, 이게 3월 이후에 이제 데뷔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 차트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를 관심 있게 본다. 첫 번째 이유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사업의 이익, 그리고 세 번째는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신규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그린라이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네. 엔터피비 홍대리님 네. 종목을 말씀해 네. 주세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가져온 종목은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 아이들. 네. 아시네요. 그럼요. 네. 톰보이. 네. 맞습니다. 그 네. 톰보이를 부른 아이들이고요. 본업과 신사업이 있는데, 이 회사도요? 예, 네네네. 이제 본업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한 톰보이 같은 경우 꾸준히 이제 음반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21년 연간 판매량 대비 이제 22년에 한 435% 성장했다라고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고, 그 한터 차트라고 있어요. 초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일로부터 매매일이래요. 죄송합니다. 발매일로부터 저희가 PB라. 네, 발매일로부터 네. 7일간 이제 음반 판매량을 네. 뜻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에스파, 아이브,
좀 전에 우와. 말씀하신 블랙핑크, 뉴진스랑 이제 경쟁할 만큼의 이제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이제 기록을 갖고 있고요. 역시 아이들이군요. 두 번째 뭐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돌 멤버 중에 중국인 멤버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기요. 우기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SNS 플랫폼 이제 웨이보라고 맞아요. 있는데 거기서 구독자 수 750만 명 보유하고 있고요. 네. 지금 GD 같은 경우가 한 1,560만 명, 그리고 리사 같은 경우가 890만 명 네.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맞먹는 수치여서 우기를 활용한 이제 중국 마케팅이 본격화되는 시기일 네. 것 같다라는 글들이 좀 많고요. 이제 신사업으로는 이제 얘네가 엔터 사업 외에도 이제 코코넛 음료를 들여와서 판매하는 이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주스 브랜드 팁코라고 하는 이제 음료 브랜드를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거 네, 맞아요. 코코넛 워터. 네, 맞아요. 네, 발증 해소에 되게 좋은데 그 음료를 이제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VT 큐브 재팬이라고 하는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화장품 유통 사업까지 하면서 이제 음반 매출, 이제 화장품 판매 매출, 음료 매출 이렇게 세 가지가 붙어서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될 엔터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홍 대리님이 네. 말씀하신 게 맞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매출이나 이익도 좋고 그다음에 그렇죠. 컨센서스로 나타나고 네. 있는 미래 이익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저희 네. 기업 현황 같이 보실까요? 네. 자. 일단은 22년부터 네, 22년도 발표가 네. 끝났죠. 아직 안 아니구나. 끝났습니다. 아직 네. 주총이 있어서 안 끝났군요. 대략적으로 네. 이제 뭐 추정치를 보면은 이제 22년 1,173억에 73억 영업이익 네,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23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1,605억에 163억. 예, 컨센서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네.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군요. 네, 20년에 비해서 21년이 그렇죠. 많이 네, 늘었는데 방금 주가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네 근데 맞습니다. 23년도는 네. 와, 굉장히 많이 붙고 영업이익도 이제 오 이거는 음반- 7214 100%가 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네, 주가 계속 차트 한번 박스권에서 보여드릴게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머나. 네, 오늘 YG엔터랑 같이 네.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제 17,500원 구간에서 22,500원 사이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져서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봄바람. 피부 미용 의료 기기를 한번 주목해서 보실 걸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피부가 좀 좋으셔서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다. 같은데. 저도 요즘 피부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저희가 피부 미용 의료 섹터를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이유는요. 일단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독보적으로 좀 증가하는 섹터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이제 중국이 2019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의 소득이 늘면서 처음에는 화장품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톡신, 안티에이징 쪽으로 이제 맞을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용 의료 기기 섹터까지 이제 옮겨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비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네. 이거 보면 너무 무서워요. 가파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서워요. 네. 무서울 정말 때는 무섭습니다. 뭐를 꺼낸다? 예, 기업의 실적을 꺼낸다. 일단 시총 2,942억. 저렇게 올랐는데도 가볍네요. 아까 대장들에 비해서는 반. 그리고 퍼 한번 봐주세요. 64.9배에서 15.48배. 그러면 이 기업도 와 하는 실적을 보였을 거다라는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4억에서 311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4억에서 129억으로 점프업을 했고요. 비올은 또 봐주셔야 될 게 311억 매출에서 129억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40에서 50% 사이의 영업이익률 상당히 높게 나오는 회사이다. 그렇다면 그 미래 컨센서스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은
311억에서 448억으로 44% 점프업을 하게 되고 영업이익은 129억에서 19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448억에 194억이면 40% 넘는 거죠. 매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상 매력적인 회사로 보이는 비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일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 뭔가 중국에서 불어오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로 찾아봤습니다. 다른 타 증권사 NH투자증권의 애널분이 2월 달에는 리포트 내용을 보면요. 비올이 중국 시우안 제약그룹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실펌엑스 의료기기 이름입니다. 비올의 실펌엑스 허가 또한 근시일 내 기대되어 2분기부터 실적 기여가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었던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주가에 녹여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좀 슬픔이 있는 종목이긴 네, 합니다. 제가 좀 길게 보여드릴 3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400원을 가는 월봉을 보여줬었던 예전에 한때 그렇죠. 네, 그 벨라젤 사태 이후에 조금 주가가 많이 무너졌는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인식이 이제 그 가슴 보형물 그리고 인체 조직 의료기기 1대1대1 구조의 매출 구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인체 조직 분야랑 민트 메디컬 그렇게 5대5의 비율로 가고 있거든요. 리프팅실인가요, 그게? 맞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민트실이라고 하는 리프팅실인데요. 그걸 시작했군요. 예, 360도로 3D 입체 돌기가 있어서 인장력이랑 고정력이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느질처럼 삽입하고 바늘만 빼는 그런 시술 방법인데 이게 돌기가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피부과에서 인기가 있는 품목이고 국소 마취 후에 몇 개만 그냥 꼽으면 바로 시술이 끝난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뭐 마취하고 뭐 이런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시술하는 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정도고 고통은 보톡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MS를 보면은 한국이 20% 정도 차지를 하고 이제 미국이 5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미국 비중이 좀 높다라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올렸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중국의 이제 43cm 민트실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올해 멕시코랑 태국에서 허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스케줄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민트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대사로 나왔는데요. 진짜요? 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블링블링 엠파이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중국 남자분이 진짜 전혀 모르겠네요. 중국 남자애가 시술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나온 민트라는 건데 너무 무서워.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케팅을 또 하는 한스바이오메드 좀 관심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트실이 이제 벨라젤 사태 이후에는 주된 사업이었고 이제 올해 3월 이후에는 이제 그 벨라젤도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을 하는 과정 중에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벨라젤 또한 매출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강하게 올랐던 구간이 있는데 이때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도 조금 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이군요. 지속적인 매수와 거래량이 터졌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스바이오메드에서 하는 주 사업 중에 하나가 뼈 이식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 할 때 기존의 이를 빼잖아요. 거기 이제 치주대라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을 이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뼈 이식제를 오스템 임플란트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매년 한 10% 정도의 매출이 이쪽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게 계속 중국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올해 오스템 임플란트 차이나 쪽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다.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제 주식
IR 담당자랑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뭐 그런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근데 이건 추후에 뭐 네. 공개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23년에 한 1,000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뭐 작게 보는 하우스들은 1,000억, 뭐 많이 보는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억, 1,300억 정도까지 버는 것 같고,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 적자를 내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흑자를 내기 적자 전환했고 시작해서 올해 이제 좋을 거고 아마 내년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 내년이 좋으니까 저는 올해 아마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제가 공격해도 돼요? 네. 한스바이오메드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이 예. 수익률이 미용 의료기기 업에서는 그렇게 큰 매출의 점프업은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는 부분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한스바이오메드가 과거에 3만 원 갔던 그게 거기에는 그 보형물 벨라젤 이슈 사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 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가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회사인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게 이제 지금 매출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매력적인데 지금 재무 데이터 상으로 보이는 점프업은 확실히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는 뛰어나나? 맞습니다. 네네. 밸류에이션을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지금 그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익률은 어떤가요? 이익률은 사실 뭐 기대를 안 이익률이 하는 것이 이제 그러네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이어서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주가가 강하게 오를 때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변하는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조금 경험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포인트로 사실 가져와 본 부분이고, 이제 아까 미국 매출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용이라고 하면은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러시아 같은 이제 국가의 여성들은 민트씨를 엉덩이랑 가슴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얼굴에 이제 500만 원 쓸 거를 엉덩이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쓴대요. 어머.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이 이제 미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관련 업종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상당히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보다 더 많은 MS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이고, 올해 내년 미국에 조금 더 사업을 집중한다라고 하거든요, 회사 자체에서.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는 정말 예전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런 종목은 사실 그러니까 아까 턴어라운드 말씀하셨잖아요. 적자에서 흑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그 매출액과 이익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면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첫째 주 3편의 그린라이트 종목들 여러분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2월 중순에 시장보다 그린라이트 종목들이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뻤습니다. 3월에도 투자자 여러분들을 더 기쁘게 해드릴 그린라이트 종목을 찾아서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라이트 3편이었고요. 2주 뒤에 4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